우리 학문에서는 복은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복은 곧 운입니다. 내 주변에 복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의해서 나의 운도 살아나게 됩니다. 운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운은 늘 좋은 운끼리 모이려고 하고요. 나쁜 운은 나쁜 운끼리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여 운이 살아나는 집안에서는요, 늘 좋은 일이 끊이질 않으며 운이 쇠락하는 집안에서는 늘 나쁜 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요, 이 사람들로부터 늘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의 운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만나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지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한 번 만났지만 참 오랜 만남을 가진 사람처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사람으로 인해서 성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TV에서 만나시는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인기 강사들 전부 그렇게 목숨처럼 연주를 맺으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요, 경제,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그러합니다. 하여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서로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운은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는 그 반증이기도 한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호감과 대화에 의해 그 관계가 유지되고 형성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에게, 혹 여러분들이 처음 본 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다시 보고 싶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인연이라는 것은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겠죠. 자,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9가지 방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람, 또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잘난 체 한다고 하죠.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남에게 추천해주기 부담스러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눈높이라는 말을 의외로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요, 절대 잘난 체 하거나 상대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일이라서 그러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마지막 의지력입니다. 혹 누군가 이러한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원한을 가질 겁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눈높이에 여러분을 맞추려는 마음 꼭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말은 꼭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요, 가능하면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지레짐작해서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나의 말을 하려는 사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것은 자칫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문에는 반드시 2번 듣고 1번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며 나의 말로 대화를 완성하려는 것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게 결국 나에게 이롭다는 것, 모든 인간관계학에서 제일 법칙으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가 외적인 풍모와 멋진 스타일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그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와 스타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의 내면의 스타일이나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상대의 외적인 스타일과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첫인상을 판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 약 3초 안에 그 사람의
호불호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불호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얼굴, 행동, 옷차림, 표정 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내적인 풍모가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호감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먼저 작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사치스럽지 않더라도 고급스럽게, 심플하지만 단정하고 샤프하게, 수수하지만 우아함이 드러나는 스타일 여러분들 찾으셔야만 합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은 여러분들인데 고급스러움이 풍겨나신다면요, 상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단순한데 깔끔하고 샤프하다면 상대는 이것이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수수하지만 우아함이 드러난다면 상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소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 누구나 다 같이 다니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네 번째가 의견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이 단체 속에 여러분들일 때 더더욱 더한 겁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유별난 사람에게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무조건 남의 말만 들어라 라는 것과 구별해야 되겠죠. 비록 의견은 내세우시더라도 선택은 다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의견은 가지시되 주장하고 강요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다섯 번째가 호응과 공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상대의 말에는 호응해줘야 하고 상대의 감정에는 공감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두 사람 간에는 교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감과 교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문장일 것 같은데요. 목숨을 바칠 만큼 이 공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상대의 이야기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이기더라도요, 사람을 잃는 행동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가 존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법칙을 거스르면서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존중받는 사람은 존중해주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전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이 존중이라고 해도 될 듯한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의 활동은 이 존중받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존중, 먼저 여러분이 상대에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의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앞에 두려고 할 겁니다. 일곱 번째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입니다.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하면 모든 대화는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화제나 상대가 들었을 때 언짢거나 지루한 화제라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귀가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만 듣고 싶다면 상대의 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상대의 관심사만 들어주다 보면 내 귀가 지치겠죠.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제일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공감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며 두 사람의 놀이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화제로,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저러한 화제로, 이렇게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 대인관계를 넓혀나가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덟 번째가 진실한 마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원유 박내면 불역 낙화라.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주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벗, 진실한 벗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벗을 평생 원합니다. 진실한 벗. 이 진실한 벗이 만들어지기 위한 무조건적인
원칙이 신뢰입니다. 항상 모든 이에게 진실한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도 동무유신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벗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믿는 벗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몰려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분법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음과 양,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운, 나쁜 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긍정과 부정. 자, 그렇다면 긍정의 에너지에 반대되는 것은 부정의 에너지겠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전파 속도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한 사람의 긍정 또는 부정의 에너지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긍정의 에너지를 얻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부정의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부정의 에너지를 얻으실 겁니다. 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행복과 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학문은 세상 어디에도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실천하셔서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